아버님이 좀 위급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속을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병원 측으로부터 들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상속인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아, 내가 6개월 이내에 이 돈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장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그 절차를 너무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상속, 증여, 양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관리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하루에 한 타임 혹은 두 타임은 무조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절차들을 모르신 분들이 이제 뭐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거는 알겠는데, 당황스럽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게 많은 것들을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뭐 엄청 뭐 사회 공헌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바가 있다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서 이제 상담 전화가 오면 그거 웬만하면 시간을 이제 내고 있어요. 뭐 제가 다 못 하더라도 밑에 이제 파트너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왜냐면 장래까지는 대부분 아세요. 왜냐면 상조회사나 뭐 이런 것들도 가입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장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그 절차를 너무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실 게 이제 우선 장례식장 잡으시고, 예, 장례식장에서 이제 잡고 나서 지낼 때도 이제 좀 조그마한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일장인데 3일이 끝나고 한 번에 이제 그 장례 비용 정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제 좀 정산이나 개념이 좀 복잡하고 계산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려요. 매일매일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장지, 봉분 이런 것들 하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영수증 전부 다 챙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 진단서 아니면 이제 시체 검안서 꼭 수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물론 이제 슬픔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제를 지내기도 하시고 하는데, 행정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상속 개시 1개월 이내에 하라고 웬만하면 권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망 신고도 마찬가지로 출생 신고랑 똑같습니다. 이제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당황스럽지만 1개월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할 때 사망 신고할 때 바로 옆에서 이제 또 말씀을 주세요. 담당 공무원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세요. 이게 사망자 등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총 뭐 11가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뭐 연금에 가입되어, 그다음에 뭐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은 되어 있는지, 은행, 보험, 주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20일 이내에 그 상속인이 본인 연락처 적으시면 그 문자로 이제 휴대폰 문자로 하나씩 이렇게 띠링띠링 올리세요. 현장에서 바로 주는 거 뭐냐면 이제 토지, 건물, 뭐 자동차, 선박, 이건 바로 현장에서 안내해주고 있고요. 왜냐면 금융자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다가 좀 물어봐서 그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 2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벌써 어느 정도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역을 최대한 빨리 아셔야 돼요. 이걸 좀 늦게 알게 되면은 혹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상속 포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을 받을 때 그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이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알아둘 게 이제 계좌가 묶이세요. 피상속인의 계좌,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묶인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이제 인출하려고 하면은 상속인들이 내가 상속인이란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서 은행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증권회사를 방문해야지만
그 관련된 내역도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액에 대해서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시게 되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문자로 받은 내역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정돈된 느낌으로 확인이 되고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1개월 이내에는 피상속인이 고정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보험이나 뭐 신용카드나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은 명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해지를 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휴대폰이나 집 전화기는 우선은 정지하지 마라. 이걸 해지를 해버리면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좀 생기세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기는데 제가 코로나 때 경험한 건데 사업을 하시던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속인이 알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이제 아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분이 갑자기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파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우선 살려 놓으셔야 돼요. 뭐 채권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받을 액수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빚을 이제 내놔라라고 이제 채무 관계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고인이 되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뜸한 분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었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이제 부고 소식도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은 이제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이내의 절차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이거를 표로 좀 올려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이제 상속 절차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상속 개시 당시랑 1개월 이내는 좀 볼 수가 있었고 3개월 이내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 업무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내가 상속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예금이나 보험을 이제 지급을 청구를 하시는 거죠. 사실 뭐 1개월 이내 해도 되는데 3개월 이내로 잡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련된 뭐 예금이나 보험 관련된 그 공간을 가서 그 수령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셨을 때 피상속인이 뭐 예를 들어서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은행에 가셔서 10년치 계좌 내역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내역을 꼭 수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사실 이제 상속세는 뒤에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합니다. 세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증여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결국은 돌아가신 날의 재산을 통해서 상속세 계산하는 게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가 증여일 이후에 이제 10년 이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동안 이 증여한 내역은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계좌 내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계좌 내역을 안 주면 뭐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해당 계좌 내역을 이미 전부 다 수령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 자체 내역을 당연히 파악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어떤 사항이었는지 미리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잠깐 전세금이 부족해서 아버님의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변제한 거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반대쪽으로 상기한 내역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돈을 빌린 거고 갚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0년치 내역은 무조건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사망 관련된 유족연금이나 이런 것들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수령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상속 재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채무가 더 많은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저는 이게 2차적 슬픔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신 건 1차적 슬픔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버님의 재산이 혹시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상속인들에게 당황스러움, 그 두 번째 슬픔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 재산에 아예 그냥 관련이 없어.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채무 쳐줘라는 얘기고,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유증으로 변제하겠다, 뭐 이런 조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 다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3개월 이후에 뭐 특별 한정 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좀 빨리 처리하시는 게 행정 업무 처리상으로서는 더 편리하고 간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속인이 뭐 이런 식이에요. 배우자나 자녀 두 분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자녀 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해라. 그러면 그 세대에서 전부 다 이제 끝납니다. 채무에 대한 관계가 다 끝나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3명이서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민법 1000조에 나오는 상속인 순서가 있어요. 1번이 직계비속, 2번이 이제 직계존속, 뭐 3번이 형제자매, 4번이 뭐 사촌이네 혈족 뭐 이래 가는데, 결국은 직계비속, 이 자녀들의 손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3명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도 상속 포기라면 또 직계존속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상속 포기를 다 하면 어디로 가죠? 형제자매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막 사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이 계속 친척 사이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대에서 딱 그 상속인 간의 협의를 봐가지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딱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민법적인 내용이니까 뭐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과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월 이내의 그런 기간들을 꼭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채무가 지금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변제, 말 그대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승인,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는 제도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 변제성으로 유가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되는 걸로. 비상속인은 재산 그 채무일 뿐이고 상속인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는 제도인 거죠. 결국은 상속인에 대한 이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환가 처분해 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장표에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좀 화면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15일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니까 뭐 6월 15일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가장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건데 가격을 매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가격이 낮을수록 상속세가 적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속세가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공제를 말씀드려보면, 일괄 공제가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있으면 5억 원 기본적으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상속세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 있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독주택이 가격을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상증세법상 시가 개념이 매매 거래 가액이 없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같은 단지 내에서 나랑 똑같은 평형수가 앞동에서 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 10억을 끌고 와서 시가를 개념을 잡는 건데, 단독주택은 사실 그게 없죠. 왜냐면 옆에 단독주택이랑 내 거랑은 뭐 쌍둥이 빌딩이 아닌 이상에는 가격이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형태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확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배우자가 있었어요. 10억 원까지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는데, 지금 제 거는 5억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상속세 안 내시죠. 그러면 안 내니까 뭐 굳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거면 자녀가 상속받는 거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끝이지만 저는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취득가액이 5억으로 잡히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10억에 미래에 판다고 해볼게요.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세금이 안 나오겠지만,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5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엄청나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상속 시점에 내가 이거 어차피 상속세 세금을 안 내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미래에 팔 때 얘를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액을 해서 감정평가에서 8억이나 9억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10억 미만이라서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대신 이걸 6개월 이내에 한 다음에 신고서에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내려주니까. 9억으로 했다고 치면 미래 10억에 판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도세 차이가 몇 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득을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주택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임야, 전답, 과수원 때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잘 활용하셔서 상속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라.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는데 표현이 어려운데 12월 15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달의 말일이 12월 31일부터 6개월이니까 그냥 6월 말일자입니다. 6월 30일자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세 가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먼저 하셔야죠. 상속세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해드린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상속세가 생각보다 고액인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거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막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세 상담을 오시면 간단하게 제가 재산 목록을 여쭤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가 매기고 상속세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해서 미팅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반응은 엄청 놀라세요. 네? 제가 5억이나 낸다고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그런 세금을 내는 줄도 몰랐고 내가 그 정도 액수나 내는지도 몰랐다라는 게 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팅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6개월 이내에 이 돈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가산세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야 되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 때 들었던 액수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속재산에서 이 현금성 자산, 예금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상속인들 그거 받고 펑펑 써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제도도 있어요. 뭐 10년간 쪼개서 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피상속인의 이제 혹시나 소득을 벌고 있었다. 이 종합소득세나 개인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돌아가신 날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근로를 했던 사업을 했던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상속재산에서 7, 80%가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 중에서도 대부분 주택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득을 할 때도 무조건 취득세를 따로 내야죠. 그 취득세도 사실은 뭐 몇 천만 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비상속인의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그런 것들 뭐 폐업하거나 어떻게 정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도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6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세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6개월 이후에도 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업무가 끝이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의 상속세를 제가 이제 맡게 되면은 대부분 1년 거의 반 정도를 그 고객과 연락을 좀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상속세 신고서 넣고 나서 이제 사실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속세라는 세금은 내가 신고서 넣었다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국세청에서 너의 신고가 잘 됐다 꽝꽝꽝 도장을 찍어줘야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있냐,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선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꽤 길어요. 일반적으로 10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반이나 하기 때문에 아니 한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10주나 하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죠. 그때 이제 메인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생전에 이렇게 받았던 금액들이 그때 10년치 내역이 전부 다 이제 소명하라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로 추징이 되면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에 대한 거 내고, 그 다음에 가산세도 내고, 그 당시 신고 안 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납부불성시 가산세 내고 다시 상속세에 얹어가지고 신고랑 가산세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살아생전에
뭐 돈 줘도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세관청이 모든 계좌를 매일 열어볼 수가 없죠. 이 일반 국민들의 계좌를 열어본다는 건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상속되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국은 포착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미팅을 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한테 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좌 내역을 결국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이제 나옵니다. 밝혀지는데 맞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9년 전에 내가 독립을 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보태줬다. 근데 이제 그 전세금이 좀 기억에서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내 돈으로 전세금 냈었잖아. 하면서 쓱 이렇게 본인 것처럼 이제 썼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와서 이제 밝혀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이제 그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공제 중에서 사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제인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기가 필요한 목록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이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이 기간 내에 협의에 의한 상속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그 몫이, 배우자의 몫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이랬습니다. 이거 원래 배우자가 받으려고 한 거다 라고 하고 조사 끝난 다음에 배우자의 지분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고 갑자기 상속 등기를 지분을 확 낮춰버리니까 이 세수 일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분만큼 실질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건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라 라는 게 이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신고서 넣기 전에 무조건 등기 마무리 하십시오. 그래야 신고서에 넣을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를 처음 들으셨던 분은 무슨 이렇게나 많아 막 이렇게 느끼실 건데 생각보다 한 분의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이제 재산 관리, 자산에 대한 상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혹시나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펼쳐지면 다른 양상의 또 업무가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호흡이 좀 길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속이 펼쳐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요즘은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좀 위급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속을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병원 측으로부터 들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상속인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허겁지겁 그때부터 아버님의 현금성 자산을 본인의 계좌로 옮기세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는 안 걸린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속설들을 듣고 요 정도는 빼가도 돼. 라고 생각해서 돈을 막 빼가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포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히 하셔서 괜히 안 내도 되는 증여세 막 내고 있고 그다음 다시 상속재산에 얹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 공제 액수에서 기존에 증여했던 액수는 막 그 공제 액수에서 한도가 걸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좀 생각을 꼭 해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초밀초밀하게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징 액수가 증가를 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